리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뵐 기회가 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님 취임하신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책임 정치를 뭘 보여준 게 있는지를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책임 안 졌다도 맞고요. 근데 그 비판 외에 본인이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어떤 책임을 이행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잖아요. 가만히 모여도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견이 다르고 당연히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갈등을 발굴해서 그걸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유일하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지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66조 1항에 대통령만 유일하게 국가의 원수라고 써놓습니다. 원수. 으뜸 가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수가 그 좋은 원수가 아니라 전 국민의 정말 원수처럼 되어 있어요. 왼수처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는지 전 딱 하나만 좀 꼽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땐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을 더 분열시켰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많이 보셨지, 안 그랬으면 누가 자유총연맹 가가지고 그런 식의 연설을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임이라는 단어와 이 통합이라는 단어, 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이고 책임인데 이걸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2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못했다면은 앞으로 3, 4년은 하시겠는가? 그럼 또 안 하겠죠? 그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국가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온다면은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 5년을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요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것 참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가 없고 참 뭐 정치적인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이 속상한데,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뉴스에서 시장 상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속상해요. 살다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추운 이 겨울에 전통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손님이 안 와가지고 물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파는데 물김치가 꽁꽁 다 얼어가지고 그냥 드니까 얼음이 그대로 올라오고, 팥죽도 얼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명절 대목 앞두고 얼마나 그분들 힘들겠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속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자기 부인은 골방에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 받아 챙기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는 그 쇼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가서 계속 어묵 먹고 그러는데 오뎅 좋아하는 거 알아요. 보면 정말 지가 좋아서 먹는 거더만. 그러니까 뭐 전 이번에 서천 피해 현장에도 가서 이번에 그 화해 봉합에 관한 장면을 연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재난을 당해가지고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정말 처참한 광경이고, 누구라도 가면은 그 마음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생각은 정말 1도 하지 않고 본인들 욕만 보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말 그 민생과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근데 이런 대통령은 저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지도자감 아니냐라는 평가가 저는 냉정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전 싶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전공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하기는 한데. 아니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리더 이야기 했는데 제가 또 예전에 썼던 책이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조가 방에는 그냥 되게 간단한 이불 하나하고 책상 하나하고 초하고 책 몇 권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써놨어요, 정조가. 하나가 자기 친필로 상하, 사방, 균제방평. 상하, 위아래,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균등하고 가지런하고 바야흐로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 이걸 썼어. 그런데 그 나머지 벽면 전체에다 뭘 했느냐. 300개 고을의 재난 현황판을 써놨어요. 자기가 직접 친필로 쭉 칸 쳐가지고 여기 한성부, 경기에 보면 뭐 수원, 용인, 양평, 뭐 의정, 뭐 이런 식으로 양주, 광주
호남이다 그러면 뭐 광주 또 나주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어떤 재난이 생기면 거기에 집이 몇 채가 수물이 된지 백성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보고를 받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250년 전 국왕이 이렇게 했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자 보십시오. 민생 살리기 토론회, 민생대 토론회 5차 때 갑자기 30분 전에 감기 걸렸다고 안 나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서천시장에 눈 무지 내리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한동훈한테 폴더 인사받고 툭툭 쳐주고 감기 걸린 흔적이 안 보여. 감기 걸린 흔적이. 만약에 감기를 걸렸으면 그날 영상에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 전날 감기 걸렸다고 해서 민생 토론회는 안 나온 사람, 그것도 30분 전에 통보한 사람이 그 다음날 모습에서 화면에 잡히는 그 20여 분 영상에서 단 한 번도 기침하는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러네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5년 임기 다 볼 것 없이 정말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 이대희님께서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김준혁 교수에게로. 교육받으러. 그렇게 댓글 주셨는데 그렇죠. 김준혁 교수님 나오시는 날은 참 우리가 역사 공부 많이 하고요. 장훈님이네요. 아까 제가 잘못 경찰 해명 했다고 지적해 주신 분이 장훈님인데 장훈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댓글창에 주소 남겨주십시오. 정말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요. 지도자가 그것도 일반 회사도 아니고 단순히 또 검찰 조직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거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가 오게 됐으면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내 주변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야죠. 그런데 부인이라는 사람은 밑에서 명품 가방 챙겨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 참 궁금해요. 자기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보내놓고 야 이거 막어 했는데 신복 아니라 신복 할아버지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선거 치르나 마나입니다.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거죠. 이거 국민 눈높이에서 풀겠다.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너 지금 네 본분을 잊었어? 죽을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만두라고 했죠. 그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소문 안 나게 해야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또 여당 대표가 까발려 버려요. 살다 이런 경우도 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러면 봉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이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야지 겨우 생각하는 것이 이놈아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놈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주겠어 하고 서천 화재 현장에 불러놓고 너 추운데 30분간 벌 서고 있어. 차에 있지 말고. 나 들어오면은 봐. 거기서 90도 인사하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요. 김건희 가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참 골치 아플 겁니다.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뭐 대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뭐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해요. 근데 짐작은 가요. 왜?
지금 그 똘마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짐작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피해자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난 참 살다 일단 그렇게 혼나고 돌아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또 내가 사과를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퇴가 지금 없이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률 회장이 오늘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이후에는 사실상 비대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김경률 기사도 입장을 좀 표명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럼 당내에서는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다 이런 취지를 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제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야. 부숙자 대변인께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아까 마지막에 나온 말. 그래서 이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요. 이번 사태를 무슨 약속대론이다, 뭐 실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공적 가치보다는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그리고 한동훈에게 김건희는 절대 존엄이다. 사실은 그냥 우리 인간관계에서 절대 존엄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쓰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유일하게 수령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만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런 거를 이제 존엄이라고 하는데 한동훈에게 김건희는 절대 존엄입니다. 이거는 공적 가치가 아니고요. 사적 가치인 겁니다. 사적 가치를 표방하는 거고요. 국민일보에서 재미난 또 기사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22일까지 모든 메시지 단어를 분석한 거예요. 단어를 분석했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158회가 나왔고 윤석열 김건희는 제로입니다. 모든 메시지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 대련이고 2차전이 있고 뭐 한동훈의 승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동훈은 그냥 김건희 가 이제 난타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구원투수로 나온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구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 앞에 있는 데서 만세삼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구원투수란 게 분명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번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는 아예 기사 국민일보가 입에 올리기가 너무나 존엄이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혹은 김주애라는 거를 이제 존엄으로 받들잖아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를 내려보냅니다.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지워라. 호적 정리하라. 그거랑 똑같은 옛날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야?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아니 그 이해가 돼요. 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그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지금 0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나는 사과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국민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찾아봤더니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1월 18일 날 얘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빨간 택배 옷을 입고 여기서 남의 업장에서 하긴 그런데 물으시니까 답하죠.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공통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아쉬운 점이 있고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내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거네요. 기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딱 두 워딩이 있었어요. 계속 보면요. 지금 보신 이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하나 워딩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워딩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선 두 가지 발언이 있었어요.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어떤 연유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죠. 그냥 본인 입에 사과란 말을 담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듣는 사람을 우롱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저는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거죠.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대통령을 정확하게 엄호해 주길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럴 생각이 지금으로선 좀 없어 보입니다. 여러 단초 중에 하나는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동아일보에서 그날 비서실장까지 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동한 상황에서 3자회동을 갖고 사실상 물러나라고, 사실상이 아니죠.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워딩들 나오는 거 보면 끝까지 해보자는 건가요?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사퇴를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법률 리스크는 너무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수사했던 겁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사퇴를 종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거의 자유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너무나 엄밀한 원칙으로 돼 있고 그거를 저해하려는 시도는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 셈이에요. 본인도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그럼 이야기할 것인가?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천 논란을 무릅쓰고 마포울에 공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룰을 다 다듬었을 때 전략공천 지역을 50곳 이상으로 하고 이른바 공간위에서 전략공천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근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점들을 이어보면 이게 갈등이 지금 수면 아래로 잠자코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공천 앞두고 대격돌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역사 연구를 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말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 주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 그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 이야기는 역으로 본인 입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하냐고 찾아봤는데 JTBC 장르만 여의도 1월 16일자 김경률 인터뷰에서 그때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디올백과 관련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사과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바로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서로 논의를 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인과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입에서는 사과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기자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한동훈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에는 미흡하다. 존엄이 되기에는 미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존엄이 되시려면은요.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나도 명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니까 더 질문하기가 쉬워요. 본인이 검사라면 이런 몰카를 봤을 때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그때도 덮어줍니까? 뭐 염려할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팩트가 나왔고 영상이 나왔으면 그 영상이 위조된 게 아니라면은 뭐 위조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범죄의 단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수사 착수 안 합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물어보는 기자들이 없는 거고 그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확인을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워딩이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분명하신 분이 사이다이신 분이 본인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오면은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게 말장난을 자꾸 하니까 확인을 요청하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묻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확인을 거부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걸로 가름해달라. 그 확인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태도를 보면요. 이건 공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는데 국민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뭐 사생활 운운해서 제가 많이 비판했거든요. 사생활 운운할 사람은 공직에 안 가면 됩니다.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내지는 공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뭐 어찌됐든 앉아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답변 거부를 한다? 알 필요 없다?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로 참정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몰카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드리면 몰카 함정 취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논점이 아닙니다. 함정 맞고 몰카가 맞아요. 근데 맞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 맞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권력자들의 권력 사유화 내지는 권력의 부패 혐의가 지금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실 확인하라고 하고 수사받으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수사 못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나 똑같거든요. 수사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고 기자님들도 질문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권력이라는 거,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라는 거는요. 분점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2인자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사형 구형을 내리고 바로 공개 처형했죠. 공개 처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도 저는 지금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하나를 미래 권력을 내가 내보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총선에 이기자 저는 그런 생각은 윤석열이 못할 걸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이제 이게 공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 2차전이 일어난다 3차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이번에 이 한동훈이가 김경률을 통해서 보였잖아요. 약간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보인 걸 가지고 단박에 치잖아요. 그리고 그 추운데 부르잖아요. 불러서 대통령실이 일정 조율한 거잖아요. 이게 한동훈이 일정 조율한 거 아니고. 그런 모양새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을 볼 때는요. 그냥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김영삼과 이해창 총리의 권력이 이렇게 전이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해창과 김영삼이 어떤 관계도 아니었어요. 공적인 관계로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요. 그 관계가 아니고 사적인 관계가 우선이 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고
윤석열이 내리꽂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전으로 간다, 3차전으로 간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단지 하나 사과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과로 퉁을 쳐라. 지금 출구 전략은 저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도 보여요. 하나만 요게 지금 잊혀져서 더 밝혀져야 될 걸 말씀드리면 저 최재형 목사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지금 명품백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수사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취임 만찬식에 그 사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거 누가 허용했어요? 그 2022년 5월 달 일이거든요. 한참 6개월 전, 이 촬영 시점보다 한참 전 일부터도 이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일단은 행사장에 간 건 팩트예요.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분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그러니까 취임 첫날부터 권력의 사유화가 작동되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면 김건희 여사가 밝혀야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든지. 근데 그걸 안 밝히고 있고 지금 명품백으로 초점이 너무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자꾸 함정 몰카다, 몰래카메라 취재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요. 반대로 보면요, 이거는 내부 고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같이 붙어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뭘 자꾸 해오다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부에 있는 거를 밖에다가 노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정 몰카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폭로를 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싹 다 이것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취임식 참석한 사람들 명단 내놓고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라 그런 얘기 진작 나왔는데 네. 행안부에서 폐기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안 갖고 있다는 취지로 한번 얘기했었죠. 그 폐기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대통령 기록물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폐기할 수가 없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있던 그분들이 아마 이 정권 끝나고 나면 대통령 기록물 법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디올백을 폐기 안 한 거예요. 그렇군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성남에 나라 기록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대통령 기록관이 네. 거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디올백이 전시되는 이 경관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